지금부터 지난 2월 2일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열린 물뚝심송의 낫투데이 공개방송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물뚝심송의 낫투데이 그 첫 번째 공개 방송! 1881년, 2년, 이모년이죠. 이때 위대한 작가 제임스 조이스라는 사람이 태어났대요. 2월 2일.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악명 높았던 아파르트 헤이트, 인종차별 정책 있죠? 그것도 끝난 날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그라운드 호그 데이라는 게 있대요. 그라운드 호그 데이. 이 그라운드 호그라는 동물을 가지고 겨울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점친 날이래요. 독일에서 유래된 건데 현지 이르러서는 각국이 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하여튼 2월 2일이래요. 하여튼 이렇게 위대한 2월 2일에 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2부 역사상 최초의 공개방송 물뚝심송의 낫투데이 공개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보통 이런 행사할 때는 이제 정확한 콘테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정이 없이 제가 노래를 한번 시작하면서 그 공개방송 시간에는 핸드폰 꺼두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니면 진동을 해놨다가 조용히 받으러 나가는데 지금 저렇게 대놓고 벨소리를 울리고 나가신 분이 국민TV 이사장님이시라는 게 좀 비극이긴 합니다. 노래 한 곡 먼저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34번의 프로포즈라는 노래인데 왜 34번의 프로포즈인지는 들으시면서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Amarte te tua te quiero te amo sei pillo 야바슨 루블로 봄라쿤 잘라쿤 데스티모 키마랑에 모나키워키 와시키 시다키 주테무 아루와 아모테 아헤리 아람카 아유이 아노시니 밀유테 이라송키 디볼리오 베네 이히리베디 아모르미오 우히부케 우히부카 안요에 멘요한 나쿠펜다 아이시데루
미라빔유 나리긴유 은기야 구단다 와이니 사랑해요. 봄라쿤 잘라쿤 베스티모 키마랑에 모나크 워키 와시키시다키 주데무 아무와 아모테 아헤리 아람카 아유이 아노시니 밀유테 이라성키 티볼리오 베네 이히리베디 아모르미오 우히보키 우히보카 안요엠 넴요안 나쿠펜다 아이시테 미라빔유 나리긴유 은기야 구단다 와이니 사랑해요. 은기야 구단다 와이니 사랑해요. 감 잡으셨죠? 예. 34가지 언어로 된 사랑해요였습니다. 예. 고대 수메르 언어부터 현재 언어까지. 영어 빼놓고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고대 로마어도 있고, 지금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Not today. 지금 얘기 빼고는 다 한다는 취지에 맞춰서, 어떻게든 제가 만든 노래를 부르고 싶은 욕망에 끼워놓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물뚝심송님 모시겠습니다. 앉으세요. 예. 실은 그 물뚝심송님과는 언젠가는 방송 꼭 하고 싶어서 나름 공을 들이고 뭐 그랬었는데 실제로 뭐 제가 뭐 물질적으로 공을 들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운 좋게도 메가스토리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러저러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못할 건 아니었습니다만 붙잡을 수 없었어요. 왜 있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뭐라는 그런.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몇 달 만에 다시금 모셔서 Not Today라는 방송을 하게 됐는데 사실 맨 처음에 모실 때는 우리가 전쟁 얘기를 좀 하자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그 방송하자 그랬을 땐 제가. 3년 전인가요, 그때? 전쟁 얘기를 하자는 건 제 의견이었던 것 같고. 아, 그랬나요? 예. 아니었는데, 내 얘기였는데. 그랬었나요?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예. 예. 서로 이해가 맞았어요. 예. 예. 뭐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방송을 좀 너무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더 하기 힘든 상황은 맞았었는데, 네.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도 이제, 많이 말씀하시고 좀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냥 했죠. 한번 이렇게 얽혀 들어와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나갈 땐 마음대로 못 간다. 뭐 이런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뭐 그렇지만 오실 때 반갑고 가실 때도 끝까지 잡진 않는다라는 그건 있거든요. 좀 더 우리가 좀 더 자랑스럽게 자부심 있게 방송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시 돌아오실 때 Not Today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원래 시작할 때는 그 독재우산 답사기. 독재우산 답사기였죠. 예, 그게 제일 처음이었죠. 그래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들 좀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재미있었고요.
그 독재우산 답사기를 이승만 시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다루면서 이제 독재우산 답사기 외전 뭐 메가스토리라고 해서 이제 메가처치 대형 교회들의 문제적 역사 이야기를 주로 했었죠. 네. 그게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이제 그 박정희 시대로 들어갔어야 되는 찰나에 제가 좀 여기에 이거 더 방송을 하기 좀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렇죠. 예, 그것은 알기 싫다면 하던 거에 집중하려고 하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만뒀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기존의 독재우산 답사기는 이제 다른 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선 뭔가 새로운 스토리를 해보자 하는데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어느 코너에 가서도 그 SF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마침 이제 이게 SF 이야기의 시초가 돼가지고 저는 참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듣는 분들은 어떠신지 제가 잘 알 수가 없고. 평소에 물뚝심송님을 잘 모르시고 예를 들면은 외모만 본다 그러면 그 전원일기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SF를 얘기해요.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예, 뭐 그런 거. 예, 전원일기 괜찮아요 이거.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이런 거. 예. 근데 좀 우리 멀다 좀 가까이. 왜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몇십 센치 가까워졌나 떨어져 있나,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마주 보냐, 이렇게 앉아 있느냐 정말 다릅니다. 예. 정서적으로 매우 좀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같이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예. 하여튼 나투데이를 시작을 다시 하면서 SF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 예. 예.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네. 이건 이제 그 다음번 제가 하고 싶으냐 하는 문제라면 SF를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왜 들려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은 뭐 모두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그 정치 현황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정서나 감성이 쉴 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벌어지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사건들이고, 저는 그럴수록에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떨어져가지고 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여유, 그러니까 그냥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안 좋은 소식들 사이에서 잠시라도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이나마의 여유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현실 도피군요. 예. 실은 유쾌한 게 없는 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창조 경제를 몸소 구현하셨잖아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화분 산업, 특히 난 산업이 난항에 부딪혔다는 소식을 접하신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오갔던 날이었잖아요. 결국은 정무수석선에서 이렇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걸로. 그 치사하게 왜 남의 핑계를 대? 그죠? 예. 아니, 분명히 자기가 결정 거절해 놓고서, 근데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갑자기, 그 정무수석이 거절한 거예요? 뭐 이런. 근데 정말 그럴 수도 있긴 있지 아닌가요? 아니, 정무수석이 불쌍하잖아요. 그렇군요. 예. 하여튼, 창조경제. 뭐 그런 적이었는데, 그러면 이, 현실 얘기를 좀 하기 싫다. 좀 벗어나자라는 그런 취지 말고서, 나투디에서 굳이 이제 SF적인 요소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물론 방송 나투데이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대강 어떤 얘기인지는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현실의 정치 상황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좀 이렇게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때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근세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 듣는 분도 그렇고 말하는 저도 그렇고 일단 화부터 나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어떤 그 좀 냉정하게 맥락을 그 뼈대를 꿰뚫어보는 시각을 키우기가 힘듭니다. SF의 장점은 가상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이해하는데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실상 우리 세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훨씬 단순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권력들이 서로 다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런 모델들을 다 보여주면서도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즐기면서 그 사회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SF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시청과 교보제인 거예요.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SF 얘기를 저는 굉장히 즐깁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게시판에 올린 분들 계시는데 이 라디오라는 거는 실제로 보는 거랑 달라서 라디오에서 점점 뺐다가는 성의 없다고 또 뭐라 그러기도 해요. 그럼요. 예. 예. 뭐 그런데 잠깐 그 시계를 그럼 뒤로 좀 돌려볼게요. 여기 과거사 해명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 전 그런 인생을 살아오질 않았습니다. 네. 예. 저는 숨길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해명할 것도 없고, 네. 예, 아주 투명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가끔은 제가 사회자라는 게 좀 저주스럽기도 해요. 예.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예. 그래서 독재유산 답사기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독재유산 답사기가 그것은 알기 싫다 해서 어느 정도 한 거죠? 잘 끝난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거기도 거예요?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하다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별로 저도 그것은 알긴 싫었지만. 예. 그러니까 독재유산 답사기가 잘 됐네, 굉장히 그거. 네. 진도가 힘들어요, 나가기가. 네. 자료 준비할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또 계획을 독재유산 답사기를 한 타임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4가지 힘들이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교회 이야기를 한 거고, 뭐, 그 다음에 뭐, 재벌들, 사학집단, 언론, 이렇게 4가지 이야기를 사이사이 섞어서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1-1, 1-2밖에 못한 상황이죠. 그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나갈 거라서, 그 역사 스토리로 좀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원래 질문이 뭐였죠? 예? 그러니까 박정희 그 알실 독재유산 납사기가 예. 잘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핵무기 개발하는데 정도 이야기에서 멈춰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서 어디선가 다시 얘기할 수도 있겠군요. 예. 계속 해야죠. 예. 지금 마지막으로 그 알실을 다뤘던 게 그 한일 외교 협상, 협정 맺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 편이 이제 한일 어업협정 맺은 거 이야기 할 차례였는데 멈춰 있는 상태예요. 예. 그 한일 어업협정은 현재 그 독도 문제하고 연결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정권에서 동해안의 어업권을 대폭 양보를 한 바람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뭐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드릴 계획이죠. 어느 채널에선가 나올 겁니다. 예. 예. 뭐 저희 둘이 지금과 같은 관계가 계속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할 수도 있겠고. 예. 예. 오늘 뭐 공개 방송이 잘 안 돼 갖고는 그러면 뭐 없던 걸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데 사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이거는 뭐 물뚝심송님 방송을 들은 분들은 다 궁금할 수도 있겠는데 이승의견가라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절대로 알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 얘기만 해도 복잡해서 죽겠는데 SF까지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썰을 풀 수 있는 그런 내공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정치보다도 SF를 먼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뭐 줄베른 이야기 같은 것도 시작해서 예. 뭐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어려운 걸 읽었죠. 예. 그다음 뭐 시간 여행 문제라든가 뭐 우주 개발 문제라든가 아서 클라크나 아시모프 같은 사람 되게 좋아하고요. 좀 나이 들어서는 이제 필립 K.딕 같이 좀 어두운 작가들 되게 좋아했고.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있다면은 국내 SF가 이렇게 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F라는 게 되게 개성이 강하고 아주 복잡하고 힘든 얘기들만이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아이들을 위한 쉬운 SF부터 뭐 진짜 드라마틱한 SF, 다양한 SF가 많이 나와야지 그 중에서 골라 읽는 재미가 있는데 국내는 일단 팬층도 너무 얇고 해서 SF 작품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 계속 해외 책만 읽다 보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러면도 재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SF가 왜 활성화되지 않냐면은 현실이 SF 같아 갖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 거거든요.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팍팍하기 때문에 SF에 대한 팬들이 잘 안 생기는 것도 있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저게 더 커요. 그러니까 덕질. 네네. 오덕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많이 좋아졌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기술도 발전시키고 학문도 발전시킨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뭐 감히 얘기하자면 그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나와야 SF도 활성화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조금씩 인정되고 있지 않나요? 예, 많이 좋아졌죠. 예. 예전에 비하면. 예.
사실 뭐 우리나라 덕후들이 사회적으로 피해를 준 건 없잖아요. 사회를 발전시켰죠. 예. 항상 사회를 예를 발전시켰고. 들면은? 예, 뭐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렸을 때 전자오락실 가가지고 100원짜리 하나 넣고 게임에 열중하던 그 친구들이 자라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아실실에서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긴 거 있는데 게임 같은 거 하고 놀지 말고 가서 게임이나 만들어라. 아, 예, 예.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자기 어린 시절을 완전히 어딘가에 몰두한 사람들이 그 분야를 발전시키는 주 동력이 된다는 거죠. 하긴 이회수 선생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든지 몰두하는 것은 결코 아까운 일이 아니다. 헛된 일이 아니다. 전혀 낭비가 아니죠. 예. 거기서 자기는 뭔가를 분명히 깨우치고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녀분이 계시는 아이를 기르는 분이 계시면은 아이들이 어딘가에 열중하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세요. 학교는 떨어지겠지. 그러고 보니까 게임, 특히 1세대들 게임의 왕자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지 말라는 것,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성공한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영향을 미친 거고. 저도 전자오락실 가서 뭐 게임하다가 집으로 잡혀온 적 되게 많아요. 막 혼나고 막 그런 적도 많고. 덕분에 제가 그 IT 쪽 비즈니스로 한참을 벌어먹었잖아요. 아. 컴퓨터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랬군요. 예. 그런 식이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독재유산 답사기는 아무튼 앞으로 그 열려있는 구조로. 그렇죠. 예, 그런다는 거고.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예. 예. 그럼 메가스토리는 그때 사실은 그 대한민국 교회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졌습니다만. 메가스토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네. 그때 방송했던 내용을 좀 더 보충하고 다듬어가지고 아마 책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아, 책으로요? 예, 예. 그 자료를 좀 더 보강하고. 사실은 방송을 하면서 그 물뚱님께서 이렇게 쫀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는데 메가스토리 할 때는 한 2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교계로부터 시달릴 것에 대한 그런. 예. 그 상황은 없습니까? 혹시 뭐. 아직까지 이제 드러내고 뭐 나온 적 없는데. 네. 뭐 책까지 내게 되면 좀 나올지도 모르죠. 근데 뭐 그러라고 그러죠. 뭐 설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워낙 저희 게시판에 오시는 분들은 물뚝심송님의 믿고 듣는 그런 팬들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른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특히 이제 종교계에 계신 분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로그 같은 데 글 쓸 때 그러니까 특정한 사회 문제를 언급하는 이야기를 썼을 때 반응이 오는 속도가 기독교 관련 얘기가 제일 빨라요. 예. 그러니까 어떤 대형교회 목사의 비리에 대한 글을 썼다. 그럼 예전에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거 쓸 때는 거의 한 12시간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12시간 내에. 예, 블라인드 처리해달라. 내려달라고. 네. 안 그러면 소송 걸겠다. 그럼 뭐, 힘 있으니까 내려야죠, 뭐. 그렇군요. 뭐, 예. 자, 지금 사실은 원래는 좀 더 있다가는 게 모실까 했었는데 깜짝 손님을 모시기로 했어요. 그쵸? 예, 뭐 깜짝 안 놀라셔도 됩니다. 아니, 보면 놀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런 외모 흔치 않거든요. 예. 이제 소개해 주시죠. 예. 예, 지금 저 방금 스리랑카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인도 한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예,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예. 저 특유의 낙곰스티를 또 입고 왔군요. 여기 앉으세요. 예,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앉으세요. 그 본명은 전명윤 씨고요. 그 여행서 보면은 왜 프렌즈 오키나와 인도 또 어느 중국도 있죠. 잡다하게 여러 군데 있죠. 예, 그분의 예, 인터넷 필명이 인도 환타 또는 환타옹 뭐 그렇습니다. 요새는 각 지역별 한타고 최근에 무죄를 받은 관계로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글을 내리신다 했잖아요. 저는 글을 안 내렸거든요. 아, 예. 일단 앉으시고요. 안녕하세요. 그 가운데 좀 또 가운데로 가시고 최근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그거 옛날에 그 알실에서도 방송을 한번 했는데 그 인도인 성폭행 범이 있었어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 여성 노동자 성폭행하고 이제 결혼하겠다고 거짓말하면 인도는 이제 보수적인 사회니까 약간 시간이 연장이 되거든요. 그 사이에 한국인 여성을 또 작업을 해가지고서 결혼을 하고 이 여자가 자신의 영주권을 받는데 획득하는데 도움을 별로 안 주니까 또 다른 한국인 여성들을 또 많이 농락을 하다가 이제 뭐 어떡합니까 제가 폭로를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인도인이 인도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한국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기소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한 2년 재판 받았죠. 쉽게 얘기해서 그 굉장히 나쁜 인도인이 있는데
그 나쁜 인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국내에 인도 여행자들한테 알렸다는 이유로 그 인도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었습니다. 아니 이런 비인도적인 일이 있나요? 대단히 인도적인 일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인도인은 범죄인으로 인도가 됐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법이 나아졌는데 과거만 하더라도 2011년 기준으로 델리에서 600건의 성폭행 기소가 이루어지는데 유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이제 그 입증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인도인도 그 해당 건에 대해서는 재판 기록 보면 가관인데 어찌됐건 무죄를 받았었죠, 받기는. 아니 그럼 마치 우리나라의 검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비율이랑 똑같네요. 그죠?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세상에. 그러고 보니까 환타라는 이름 자체가 그 청량음주 이름이 아니고 환상타파의 약자라는 얘기 맞습니까? 그게 이제 누가 묻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 네네. 막 이제 그 손병일 씨 같은 남자분 얘기하면은 네네. 많이 얘기하기 귀찮잖아요. 네네. 아, 환타 좋아해요. 이러고 끝내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네. 뭐 저기 이제 여성분들 좀 아름답게 생긴 여성분께서 왜 환타해요 하면은 아 그게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행을 할 때 제가 본 인도는 되게 폭력적인 사회였는데 류시화 씨는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환상을 깨보겠다는 결기를 가지고서 환타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환상환에 때를 탑니다라고 말을 하죠. 아, 친절하시군요. 네. 예. 제가 봤던 경험보다 훨씬 짧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네. 한참 더 길게 합니다. 아. 예. 아니, 뭐 제가 주인이 아니라서 여기는 꼽살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아무래도 이 얘기가 뭐가 됐던 깜짝 게스트는 우리 물뚱님이랑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게 훨씬 알찰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잠깐 빠져 있으면서 놀아야지. 실제로 제가 방송을 뭐 녹음하거나 그러면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줍니다. 환타님이 들어주시고 그 하나하나 다 꼬투리를 잡아요. 이번 방송은 뭐가 문제였다, 뭐가 틀렸다, 뭐가 나빴다, 정 꼬투리 잡을 게 없으면 좀 피곤했는지 목소리가 안 좋다, 뭐 이를테면 메가스토리 하는데 너무 역사에 집중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 교회 교리상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최소한 오중보험과 삼박자 축복은 좀 깠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그걸로 굉장한 크게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왜 안 출연시켜주냐라는 얘기랑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그게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시대는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네, 계속 나와서 한동안 이제 그만두시고 저는 대화명이 남겨진 유산 환타였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호랑이들 빠진 굴에 여우가 왕 노릇한다고 요즘 제가 그 알실의 에이스예요. 제가 나가고 싶다고 하면 다 좋아해요. 이제는 더 이상 나가서 할 이야기가 없어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셋째 주에 타이완 가지고 또 나가십니까? 두세 번 하려고. 하긴 환타님은 뭐 이쪽 그 중국, 뭐 인도, 뭐 네팔 이쪽으로 안 다니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 콘텐츠는 특히 해외에 기반한 콘텐츠는 아마 국내 누구보다도 많지 않을까. 아까 물뚱님 얘기할 때 느꼈던 건데 SF 얘기를 하는 것들이 좀 SF 얘기를 통해 가지고 객관화해서 한국을 바라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는 국제 얘기들도 사실 한국 사람들은 되게 진짜 모르거든요. 남의 나라, 이웃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근데 보면은 되게 스토리 다 똑같잖아요. 식민 지배 당하고 막 치인 다음에 질기 갈려 싸우고 그다음 쿠데타 일어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 나라 얘기를 통해서 들으면 한국 상황이 좀 더 객관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어르신과 그런 점에서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그 접혀버린 기획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었죠. 환타님이 싱가폴, 홍콩, 오키나와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그 싱가폴, 홍콩, 오키나와 이야기는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나라 제주도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어서 그 오키나와 편이 굉장히 슬픈 스토리를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이어서 제주도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못하게 되고 다른 데로 이제 플랫폼이 바뀐 거죠. 실은 그 사진가 이시우 씨 있잖아요. 예. 이시우 씨가 제주도와 오키나와에 대해서 책을 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제주도하고 오키나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슬픔은 우리들은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가급적 청취자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안 하는 게 좋은데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언젠가 한번 꼭 할 생각입니다. 그냥 오키나와 편이 이어졌을 때
오키나와가 점령을 하고 일본이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이 핵폭탄을 던지지 않았다라면은 오키나와와 똑같은 역할을 제주도가 했었어요. 당연히 그 다음 방어선이 제주도였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의 인구도 오키나와처럼 3분의 1 이상이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예. 바로 이어져요. 그렇군요. 하지만 3년 뒤에 4.3 예, 자국민에 의해서 예, 엄청난 비극을 또 그런 게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예. 그 똑같은 역사가 왜 계속 반복되는가? 전 제주도 분들이 육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육지 사람이라고 안 그러죠. 육지 것들. 육지 것들이라고 네, 그러죠. 예. 네, 육지 것들이라고. 오키나와 사람들이 본토 사람 야마토진이라고 하듯이 그 뉘앙스 어감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오키나와 사람들이 본토인을 부르는 것과 제주도 분들이 우리 육지 사람들을 부르는 뉘앙스가 야마토진이라는 것은 야마토인이라는 거죠. 야마토 것들, 예, 야마토추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오키나와. 옛날에 그 자기들이 일본이 자기 땅을 자기 나라를 부를 때 야마토라고 그러고 예. 있었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대화 새끼들 뭐 이런 거죠. 대화. 예, 그런 대화 식으로 것들. 약간 이렇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섞어서 그렇군요. 조센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야마토진. 예.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기 우치난추라고 부르고요. 우치난추. 난추. 예, 오키나와의 말이에요. 예.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우리 환타님께서 좀 이따가 여길 나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라던가 질문거리 있으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 하셔도 됩니다. 그 보기 싫으니까 수염 좀 깎아라 뭐 이런 거. 아니 뭐 썩개를 그만해라 뭐 이런. 예. 제가 환타님 수염 진짜 말끔하게 깎은 거 봤거든요. 언제였냐면은 판사님 만나러 간다고. 그게 이제 처음 재판을 받을 때는 중요하대요. 그래가지고 면도를 다 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너는 면도를 한 게 더 불선량해 보인다. 수염을 길러라라고 해가지고서 선고받는 날 이번에 이제 2심무죄 선고받는 날은 날도 추웠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리닝에 짬바떼기 걸치고 가가지고 불량하게 선고받고 왔죠. 좀 시시껄렁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제가 일본을 자주 가거든요. 이러저러하게. 곧 가시잖아요, 또. 네, 오키나와 가신다고. 네, 모레 오키나와는 놀러 가는 거고 4월 달에는 순회 콘서트를 가고 그러는데 한 2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나갈 때 거기 공항 직원이 도우조 이렇게 스미마센가 이러면서 저한테 일본말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일본을 자주 나가서 그런 건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그 여행가나 또 가이드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또는 그쪽 관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비슷해. 제가 예를 들면 그 공정무역하는 그루라고 하는 그 대표랑 대학 동창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주로 방글라데시나 네팔 이런 데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용어가 비슷해. 예. 네, 그렇죠. 인도 사람이라 그래도 머릿속 보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러세요? 근데 그런 거 못 느꼈어 정말? 한국에서도 많이 겪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진짜로 결혼하기 전에 얘기인데요. 이제 어떤 이제 여기서 이거 썩게 해도 돼요? 아니 썩게는 아니고 이게 색드립 해도 돼요? 아니 하세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사귀던 분하고 이제 밤에 이제 토요일 날 술을 먹다 보니까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잠시 쉬었다 가려고 이제 방을 잡을 일이 있었는데 추워서. 정말 제 얼굴을 딱 보더니 그 인사동 종로상가 쪽 모텔이었거든요. 사장님이 딱 보더니 주만 원 데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10만 원이요? 이랬어요. 했더니 한국 분이세요?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관관계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가 몰두하는 그런 대상과 얼굴이 닮아가는, 인상이 닮아가는 그런 거 있지 않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말할 때나 이런 게 인도 사람 같을 때가 좀 있죠, 있기는. 예. 저도 느낍니다, 그거는. 예. 저 인도에서 많이 쓰는 영어 한마디 해주세요. 인도에서 그거는 2월 8일부터 8, 9, 10, 11일 날 세계 테마 기행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 아주 저질스러운 인도 영어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너 어디서 왔니? 이런 where are you from이라고 흔히 우리는 배우는데 인도 영어는 which country belong to you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그건 영어를 좀 하는 친구들이고요. 못하는 친구는 이제 which country 이제 what이니 who 이런 거 안 붙이고 너 이름이 뭐야? you are a name. 그다음에 너 직업이 뭐니? you are a job. 이러면서. 와. 우선 발음은 알파벳 그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건설음 R은 무조건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워터가 워터르가 되고 옛날에 인도에서 어떤 애를 만났는데
자기가 까르 비즈니스란데요. 그래서 까르 비즈니스가 뭐지 한참 생각을 했더니 자동차 판매 세일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하지만 그 L 그것만 빼놓으면은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지금 이 영어들이. 네, 그러니까 영어 못하는 사람이 인도 가서 되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거기도 이제 인도 말은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이 같아요. 그러니까 I am boy가 아니라 I boy am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만 몇 개 알려서 조합을 해서 막 던지면은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도 너무 이 외국어가 힘든 거예요, 영어가. 지들도 막 어순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막 어순 생각하면 머리가 막 꼬이는데.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너네 호텔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니? 라는 말을 굳이 뭐 우주, 유, 뭐 어쩌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헛샤워 포시블 딱 이러면 끝나요, 그냥. 예, 뭐라 그랬어? 뭐니? 그러니까 우리식 영어 발음으로 핫샤워 파서블이고요. 인도식 발음으로는 호트쇼워로 포시블이죠. 간단하네요. 예. 이 일본어 발음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일본 사람들이랑 말 잘 통해요, 인도 사람들이랑. 그리고 뭐, 오늘 왜 그 난이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한 결과인데. 예. 이제 정무수석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기 지금 그 김종인 대표가 난을 보내왔습니다. 난 수령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아니 난 대통령인데 난 수령이라니 내가 여기 북한인 줄 아냐고 화를 낸 거죠. 아까 트윗에 이 개그를 쳤길래 제가 멘션을 달기를 개그가 수렁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니에요. RT 60개 넘었어. 근데 저는 심지어 그걸 내가 방송했어요. 오늘 했어요? 페이스북 보고서 그 전문을 그대로 읽었어요. 아 그래요? 좀 재밌지 않아요? 아니 그 반응 하나 올라왔어요. 댓글 네. 실시간 댓글로. 네. 예. 나 오늘 개그 또 하나 쳤는데 오기 전에 전철에서 생각나가지고 뭔데요? 이렇게 트윗은 보면 이제 약간 좀 자기 성적 지향에 대해서 좀 세게 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니들이 이제 뭐 그거 한국 남자들 그거 짝다 하도 이제 갈구는 트윗이 많아가지고 예. 제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이것은 우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탓이다. 얼마나 최초의 인간이 작았으면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겠냐. 아, 네. 그리고 그걸 본 이제 그 여자는 이제 한숨을 쉬면서 하와에서 하와가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 예. 예. 그 오늘 전철에서 방금 1시간 전에 만든 따끈따끈한 개그예요. 지금 왜 남의 방송에 와갖고 질을 떨어뜨리냐는 표정으로 지금 저 계세요, 지금. 뭉뚱님. 저 환타님 혹시 그 8시에 약속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저질 방송을 만들어서. 아니, 난 좋은데, 언제 편찮으시면 부르세요. 아니, 잠깐 땜빵하러. 제가 봤을 때 자리를 노리고 있어. 국민TV, 국민라디오의 방송은 지나치게 진지하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뭐 그런 건데, 그 환타라는 이 유래에 대해서 사실은 그 여성이 여쭈면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 그런데 보통은 내가 다닌 데가 이렇게 멋진 곳이니까 당신들도 다녀봐라. 뭐 이렇게 소개를 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그런 걸 통해서 소개를 하거나 뭐 이러면서 여행업체라든가 출판업체라든가 해서 뭐 이런 식의 표현은 무합니다만 이제 커넥션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예. 이런 장사하고 돈 벌고 예. 그런 거죠. 사진 작가들 중에서도 그래서 어떤 사진가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여행 작가라는 게 여행 사진가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불순한 의도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타님께서 여행을 통해서 여행 책을 접하고 집필을 하고 여행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이름으로써 어떤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아, 네. 아니, 그게 뭐냐면은, 예. 세상이 되게 왜곡된 거는 맞는 게, 여행 파트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를 조사해서 파는 일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되게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거는, 이거를 광고로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책을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재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협찬 받아가지고 그거를 잘 실어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가공돼가지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갔을 때는 이게 광고인지 여행 정보인지를 좀 헷갈리게, 사실 판단 못해요. 소비자 입장까지 딱 오면은. 근데 좀 그런 판 자체가 좀 되게 불쾌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이드북에 광고 같은 게 붙어요. 책 중간중간 붙는 책도 있는데 그런 제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장을 파는 가게였는데, 그러니까 이쁜 도장, 팬시한 도장을 스탬프를 만드는 가게였는데 거기서 이제 광고를 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 300만 원 하거든요. 그 한 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상황이 저한테 한 40% 정도를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물어가면 출판사에. 뭐 그런 이제 건데 그거는 좋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얘기가 대신 경쟁업체 책에서 다 빼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가이드북에 광고가 붙고 어떤 도장가게가 붙고 그 도장가게가 다시 본문에 소개가 되면서 가장 좋은 집을 소개가 되고 그 집의 경쟁업소들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산업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 기사인 척하면서 광고하고, 그 광고비 안 주는 회사들 욕하고, 뭐 문제 있다고 그러고. 제가 선택한 거는 돈을 안 먹고 대신 독자들에게도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싸가지 없게 굴겠다. 로 정리를 했는데 뭐 가끔 싸우죠. 그래서 저는 환타님이 그 집필하는 그 여행 서적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딱 한 문장이 그거라고 봅니다. 환타님은 항상 그 얘기를 하시죠. 그 여행과 관광은 다른 거다. 그러니까 환타님 책을 보고 관광을 가실 분들한테는 별로 권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행을 하실 분들이 봐야 할 책이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박수 여기서 한번. 예. 그런 의미에서 프렌즈 오키나와를 숙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여기 되게 좋다. 예? 그거 할 실은 얘기 못하게 하는데 막 책 얘기하면 막 자르고 막 그러는데. 그래요? 여기 되게 좋네. 아니 그 외로운 사람끼리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이런 거 이게 환타님이 쓰신 프렌즈 인도 네팔 뭐 이런 책입니다. 이따 경품으로 하나 뿌릴 거예요. 저 없을 때. 그냥 뭐 소소하게 1200페이지밖에 안 돼요. 성경이 몇 페이지죠? 실제로 저런 책들 쓰려면 단행본 한 5권 정도의. 근데 저런 정도의 책을 쓰려고 그러면 조사부터 해갖고 얼마나 걸려요? 이거 초판 낼 때 조사를 14개월 했고요. 1년 썼어요. 그러니까 즉 조사 기간 14개월, 네, 저술 1년, 12개월. 그러니까 26개월 썼다는 얘기예요? 26개월 딱 썼더니 처음 조사한 데는 26개월 전에 조사한 데잖아요. 예. 딱 책을 내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새 바뀌어서 급히 바로 가서 또 고쳤죠. 그래서 그러면 비용 가이드북 작가는 이제 비용은 제 주머니에서 나가요. 이게 뭐 제가 이제 이걸 판다면 인세를 받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한국 가이드북들이 뭐 이제 후졌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써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물뚝심송님도 아실 거예요. 책을 써보셔서 이제 되게 잘 팔렸다고 막 이게 막 판매수 올라오르는데 저희 보면 이제 머리 계산 다 되거든요. 그러면은 깎아팔죠. 책 쓰는 거 저 인건비가 안 나와요. 인건비가. 저는 전혀 놀랍지가 않아요. CD 파는 거 인건비 안 나와요. 지금 음반계가 그렇거든요. CD가 더 안 좋지 않아요, 요새는? 네? 책보다 CD가 더 안 좋지 않아요? CD는 완전히 망했죠.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 같은 따라서. 경우는 무심해짐 경지에. 예. 예. 저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10집까지 언제 내나 이런 건데. 예. 그럼 도대체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빚은 없습니다. 빚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금수저란 얘기잖아. 다 닦아야 되나? 작년에 인세가 한 5,300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둘이 하잖아요. 집사람이랑. 거기서 나누기 일을 하시고 여기서 취재비가 한 1,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작년에. 네.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돈이 벌리는 일은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알실 품팔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한 3,400만 원? 이런 거? 강연 가끔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해서 먹고 살죠. 근데 돈이 벌리면은 원래 이게 쌓아놓으면 더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인세가 좀 많이 들어오면은 그래 돈이 좀 들어왔으니까 이번에는 홍콩에서 미슐랭 3스타를 한번 질러볼까? 인당 20만 원 둘이 먹으면 40만 원이네 이러면서 그걸 이제 지르고 나서 한 페이지 책을 개정하죠. 왜냐 식당을 또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되게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일 자체는. 그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거의 할 수 없는. 또 그렇게 돈 일이죠? 쓰니까 이제 트윗에서 막 이제 너는 초딩 입맛이 하면서 막 갈구고 사람 막. 제가 아는 대표적인 초딩 입맛이 UMC. 와 진짜. 진짜. 살다 입맛으로 뒷담화하는 사람 처음 봤다 진짜. 그 한심이 아니라고 완전 초딩이야 초딩 진짜. 씨. UMC가 좀 이렇게 돈가스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러긴 해요. 정말 치킨하고 맥주밖에 안 먹어요. 와. 너무 오늘 가장 환하게 웃어요 우리 물뚱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진짜로 나름 에이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 참치를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참치는 죽어도 안 사주고 맨날 양꼬치 먹는데 양꼬치도 되게 꿀인 것만 좋아해요. 깔끔한 양꼬치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마사오랑 둘이는 맛있다는데 나는 맛 하나도 없고 진짜 씨. 그럼 이따가 우리 방송 끝나고 참치 먹으러 갈까요? 진짜요?
네. 약속 깰까요? 예, 약속 깨세요. 아니 거기 밥 얼른 먹이고 올게요. 그럴래요? 거기도 합류시켜도 되는 게 저 김영미 PD예요. 분쟁 지역 전문 PD에 같이 있으면 재밌을 겁니다. 알고 있는 그 김영미 PD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네, 뭐. 꼬셔가지고 데려올게요. 아, 걔 너무 많이 먹어. 무한 리필집 가야 되는. 예. 아무튼요, 예. 네. 8시에 가야 되는, 진짜 가시는, 8시에 일어나야 돼요. 가다 다시 올게요. 아, 그러면, 네. 가시게, 우리나라 여행의 추세라고나 할까요? 예, 예. 까칠하게,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도 좋고, 앞으로는 이런 여행이 대세가 될 것도 좋고, 여기에 들이대갖고, 내가 이렇게 좀 그렇다라고 습관 온도도 좋고, 하여튼, 우리나라 여행 이 전반에 대해서 좀, 그냥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여행자가 돼야지 여행 상품의 소비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여행사들에 휘둘리고 많은 정보들에 좀 잘못된 정보들에 휘둘리다 보니까 우리는 단지 나 하나로서 내가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여행 상품의 노예가 되거나 혹은 이제 여행 상품의 그냥 소비자로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막 그런 거 한국에서만 너무 치이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남의 나라 가면 여기가 막 천국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홍콩을 그 알씨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홍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돈을 쓸어가는 데다 보니까 아니 돈 들고 왔는데 누가 구박을 하겠어요. 편해 보이지만 그 사회 모든 사회 내변에 천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제가 여행 얘기를 하는 여행 작가로서 왜 슬픈 얘기들을 자꾸 하냐 하면은 사람이란 존재들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너도 나와 똑같구나라는 걸 알고 서로에 대한 처연함을 느끼고 그때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행하러 가서 또 한국에서 막 치다가 스트레스 풀러 갔는데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면 또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진 마시는데 그래도 가끔씩 그 나라의 얘기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만 해보세요. 이 나라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뭘까 해서 그 이슈만 찾아보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태국 같은 경우는 군부 쿠데타가 나가지고서 지금 뭐 난리가 나 있고요. 거기는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쿠데타 이후로 세상이 좋아졌나요? 했더니 98%가 좋아요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개막장이라는 거. 근데 그냥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여행자들은 가면은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자유롭고 뭐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경치도 좋고 기후도 좋고 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여행 다큐 찍기도 하고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탁재영 PD라고 있는데 아시죠? 알죠, 예. 예. 둘이 많이 다르면서도 뭔가 좀 비슷한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언젠가 같이 이렇게 여러 명이서 모여갖고서는 2박으로 풀면은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200억 풀고 막 병 깨고 이제 막 너 그따위로 하지 마 막 이러고 이제 예. 갑자기 하드보일 들어가는. 예.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따가 예, 이따가 봐요. 예. 예. 자, 환타님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아, 얼마나 기뻐요. 지금 이래갖고 벌써 한 30분 때웠어.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떠난다는 점에서 지금 나투데이드랑 분명히 좀 공통점이 있네요. 굉장히 똑같습니다. 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환타님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지역을 비행기표만 끊으면 가볼 수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그 현장을 갈 수가 없죠. 항상 겉에서만 보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연락할게요. 네.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는 사람이 많아서 참. 야, 뒷모습 보니까 진짜 네팔 그 타말거리에서 본 그 배낭여행자 같은. 맞네요. 돈 없지만 저기서 몇 달 동안 죽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의 뒷모습이네요. 실제로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인도에서는 환타님이 하도 유명해가지고 인도 여행자들 사이에서 예. 어떤 마을에 이제 환타님이 가서 숙소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한 뭐 보통 30일, 40일 막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 여행자들이 이렇게 참배를 하러 온대요.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서 막 조공품도 받고 막 그런데. 조공품. 예. 협찬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라고. 아니, 와서 이제 같이 밥 먹고 뭐 다른 지방에 사온 음식 주고 뭐 이런 거죠. 생각해보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계 일주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예. 그런 거는 진짜 젊었을 때 한번 꼭 해봐야 되는 그런 일이죠. 저는 젊기 때문에 세계 일주를 꼭 하고 싶은데 대세는 지금 3년이래요.
일본인들의 여행은 지금 글로 갔다. 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창 20년 전 요럴 때 신혼여행을 동남아로 가면은 일본인들이 한번 쓸고 지나간 때였고 어느 순간 유럽을 간다 그러면은 일본인들이 벌써 지나갔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일본 사람이냐라고 물어보고 뭐 이러는 건데 아마 세계 일주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3년을 한다는 것은 여행 상품을 소비하자는 게 아니라 여행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약 예. 3년에 걸쳐 여행자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간과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왜 스타워즈를 예? 예. 스타워즈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했던 방송을 딱 회고하면서 예. 스타워즈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마침 에피소드 7이 개봉을 했잖아요, 그때. 그때 에피소드 7 보시기 전에 그 스타워즈 이야기를 한번 알고 가서 7을 보면 더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스타워즈 에피소드 4, 5, 6, 1, 2, 3 시리즈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가끔 집에서 틀어놓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스타워즈 시리즈보다 스타트랙 시리즈를 더 좋아해요. 스타트랙을 더 자주 볼 겁니다. 혹시 지금 스타워즈 에피소드 7 보신 분? 예. 그 전에 우리 나투데이를 들으신 분?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속았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러이러해서 좋았다라든지 하여튼 뭐라도 좋아요. 예, 예. 저 지금 우리 이정일 PD가 부산 평화방송 출신이고요. 여기 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입사를 했다가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 이정일 PD가 지금 마이크를 줬습니다.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킨 거 맞아요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 마이크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아니. 뭐 괜찮습니다. 뭐. 예, 그냥 하십시오, 뭐 그냥. 예, 아니 목청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 일로 오세요 일로. 예, 잠깐 왔다 가세요 그러면. 여기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여기 괜찮아요. 예, 1분이라도. 예.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네, 안암동에서 문대경이라고 하고요. 저도 안암동이요? 네, 출신은 부산이고요. 평화방송은 아니고. 예.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속았다라는 느낌보다는 사실 물뚝심송님 방송을 그전에도 많이 듣고 해서 사실 그 스타워즈 시리즈를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 재밌게 듣고 나서 사실 그걸 듣기 전에도 스타워즈가 워낙에 뭐 훌륭한 작품이다 얘기가 많아서 집에서 시도를 몇 번 해봤어요. 근데 4편부터 이제 보라고 해서 4편부터 보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된 작품이라 그쵸. 제가 나기도 전에 나왔던 작품, 네 그렇습니다. 작품이라서 사실은 솔직히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젊다고 자랑하고 있어. 그래서 집중이 조금 안 돼서 사실 정말 시도를 몇 번 했는데 다 못 봤어요 끝까지. 아 진짜요? 예, 사실 7 개봉하기 전에 4, 5, 6, 1, 2, 3을 보자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솔직히 힘들어서 못 보고. 1, 2, 3도 못 보였어요? 그러니까 4, 5, 6을 못 보고 1, 2, 3을 보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그냥 괜히 기분상. 그래서 하나도 못 보고 이제 보러 가야 돼. 뭐 사실 안 봐도 되지만 보는 상황이 됐는데 그나마 그때 이제 방송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보고 갔더니 재밌긴 했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4, 5, 6, 1, 2, 3은 그 국민TV에서 나투데이에서 했나요 그걸? 그 방송보다는 저는 영화가 더 재미가 없었어요. 뭐 거꾸로 얘기하면 영화보다 방송이 더 재밌었다라는 거죠. 물뚱님은 훌륭하시니까. 뭐 당연히 기대했던 반응이라서. 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뭐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는 분 있으면은 언제든지 얘기를 하세요. 조용히 손을 들으시면은. 근데 할 그 테니까. 저분의 말씀에 약간 부연을 하자면은 스타워즈를 정상적으로 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나오는 스토리만 이해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수십 번 수도 없이 보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뽑아내려고 노력한 결과가 나투에서 방송된 그 제국과 공화국의 싸움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배경까지 다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영화에서 그 정도 내용을 뽑아내려면은 한 20번씩은 봐야 돼요. 고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린다는 게 저는 영화를 평론을 한다거나 영화를 소개하는 사람들의 임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냥 영화를 누구나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팬들한테 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영화를 직접 보는 게 낫지 왜 사람을 거치냐는 거죠. 거쳤으면 거친 값을 해야죠. 이럴 때 깔때기를 한번 들이대자면 제가 음반을 낼 때 그 장치를 해둘 경우가 있거든요.
장치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테마가 예. 똑같은 똑같은 구절이 그 음반에 한 3번 정도가 나와요. 곡마다. 어떤 곡에서는 노래로 나오고 어떤 데서는 어떤 악기로 나오고 어떤 경우에서는 전주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예, 예. 그걸 저는 그 음반의 테마라고 생각을 해서 해놨는데 예. 여태까지 제 음반을 평한 사람 중에서 그걸 캐치해갖고 얘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짜요? 네. 그것은 저 인기를 못 끌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뭐 그런 건데 그렇기도 했지만 음악을 만약에 그 음반을 한 5번 정도 아무리 둔감하더라도 둔감한 평론가라도 5번을 들었다 그러면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예. 평론을 업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렇죠.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 영화를 얘기할 때, 그 영화를 그 일반적인 내용, 영화에서 겉으로 보여주는 흐름, 이런 이야기는 가급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떤 경우에 좀 심할 경우에는 그 영화를 좋아하는 팬들이 그런 해석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나름대로의 해석을 거친 그 영화의 세부적인 특징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거는 나투데이에서 다룬 다른 영화들에서도 다 그런 태도를 좀 견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2월 2일 국민 카페 온에어에서 열린 물뚝심송의 나투데이 공개 방송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보내드립니다.